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언어임상연구소 소장 성진아입니다. 9장 아동 전략 읽겠습니다. 부모 아동 상호작용 치료법의 목표는 첫째, 아이가 말을 더듬든 안 더듬든 간에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둘째, 말더듬이 아이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셋째, 아이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며 부모가 아이의 말더듬을 이해하고 말더듬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넓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앞서 살펴본 상호작용 전략과 가족 전략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계속 말을 더듬기도 하는데 이러한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신감 및 긍정적 감정을 키우기 위한 더 진전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임상적 의사결정, 직접 치료. 아이에게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할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시기, 성숙도, 인지 발달, 말더듬에 대한 인식, 기질 및 준비된 정도와 같은 점이다. 첫째, 큰 맥락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직접 치료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아이가 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직접 치료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숙도와 집중력입니다. 아이의 성숙도와 집중력은 과제 수행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치료를 하는 동안 앉아서 과제를 할 만큼 충분히 길지 않다면 아이와의 직접 치료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말더듬에 대해 직접 치료를 도입하기보다는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활용하는 등 창의력을 발휘하여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의 집중을 유도할 수도 있다. 셋째, 인지 및 언어 능력입니다. 아이의 인지적, 언어적, 메타 언어적 능력은 말하기와 생각 및 감정,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인지,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어적 부담이 큰 전략인 아동 전략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 넷째, 인식 및 통찰입니다. 자신의 말과 말더듬에 관한 인식 및 통찰력은 아이가 직접 치료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아이가 말더듬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더듬이 아이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말더듬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이가 말더듬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기질입니다. 직접 치료를 할 때 아이의 기질, 특히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말 수정하기 전략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보다 아이의 의사소통 자신감을 키우거나 말더듬을 감추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말과 말더듬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말더듬에 관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여섯 번째, 직접 치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가 직접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모든 행동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말 수정하기는 특히 집중과 자기 모니터링 능력을 요구한다. 만일 아이가 직접 치료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거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른들이 주도하는 활동을 넘어 일반화된 사용으로의 전이 과정에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그 이외에 부모의 기대 및 부모의 우선순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91페이지 아동 전략 회기에서의 유창성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각 아동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의사소통 전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유창성 획득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목표를 지지하면서도 말을 더듬어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창성이 좋고 말더듬이 나쁘다가 아니다. 우리가 아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면서 아이의 감정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전략에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직접 치료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 부모는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간접 치료 기간 동안 훈련받은 상호작용 전략과 가족 전략을 계속 실행한다. 아동 전략이 소개되고 나서 아이에게만 말더듬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우면 안 되고 부모는 아이가 그 전략을 항상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 부모는 처음에는 치료 활동을 관찰하다가 다음에는 치료실에서 연습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부모는 치료 시간에 배운 전략들을 강화하고 아이가 치료실에서 배운 전략을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입니다. 만일 아이가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으나 면담 시 말더듬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면 이것을 치료 목표로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가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막혀요, 말이 안 나와요 등과 같은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를 활용하여 아이의 말더듬 인식 여부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에게 이러한 말이 말더듬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말더듬 순간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한다. 우리의 목표는 치료 시간에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와 부모가 말더듬에 관해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는 부모가 아이의 말더듬을 언급할 때 좋은, 나쁜, 바른, 틀린, 더 나은, 더 안 좋은과 같은 말더듬을 평가하는 말을 쓰지 않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사소통자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자신감 기르기입니다. 부모는 간접 치료 기간 동안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사용한다. 직접 치료 회기 동안 아이가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 능력, 강점 및 성취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아이의 유창성 증진을 위해 직접 치료를 할 때 자신감 키우기에 더욱 집중하면서 아이의 강점을 끌어낸다. 몇 가지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이에게 취미나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것은 목적 없는 수다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대화의 목적은 아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말더듬보다는 아이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데 있다. 또한 우리는 치료 시간에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한다. 이번 주에 무엇이 잘 되었니? 이번 주는 어떤 점이 좋았어? 우리는 상호작용 전략에서 소개했던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하게 한다. 아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았던 점을 설명할 때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가와 같은 질문으로 아이가 가능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아이가 변화를 가능하게 한 스스로를 칭찬하도록 한다. 그 이외에 손가락 그리기를 통한 나의 장점 쓰기,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것, 학교에서 아이가 잘하는 것이나 가족이 생각하는 아이의 장점,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이의 장점 등과 같은 목록 만들기를 할 수 있다. 296페이지 둔감화입니다.
첫째, 말하기에 대해 배우기. 우리는 말더듬에 대한 아이의 이해를 높이고 아이가 말더듬에 둔감해지도록 직접 치료를 계획하고 말속도 줄이기, 쉼 두기 등과 같은 말 수정하기 전략을 도입할 때 말하기에 대해 가르쳐 준다. 말더듬에 대한 아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이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말을 하는지, 어떻게 다른 신체 부위들이 협력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자세한 회기의 예시는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더듬에 대해 배우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에게 말더듬의 여러 유형을 소개하고 아이가 주로 어떤 말더듬 유형을 보이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더듬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말더듬을 숨기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말더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자발적 말더듬입니다. 일부러 말을 더듬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이 말을 더듬을 때 편안하게 더듬으며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말더듬의 둔감화에 일조한다. 아이가 말더듬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발적 말더듬 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자발적 말더듬을 가르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303페이지 말더듬에 대한 생각과 감정 읽겠습니다. 어떤 어린 말더듬 아동들은 말더듬에 관해 부정적 감정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아이의 말더듬에 대한 감정과 반응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위한 치료에서는 아이의 감정보다는 주로 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반응에 초점을 둔다. 어린 말더듬는 아동의 경우 걱정이 많은 아동보다는 걱정이 많은 부모에 의해 치료가 의뢰된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앞에서 설명한 말하기에 대해 배우기와 말더듬에 대해 배우기와 같은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 직접 치료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게 한다. 304페이지 1. 감정 탐험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먼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시간에 이야기나 인형을 사용해서 감정을 소개하고 각 등장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 단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 좋다. 부모 역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모델을 보여준다. 그리고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감정의 정도 파악하기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는 것은 감정의 강도를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감정의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컵에 조약돌이나 물을 채우거나 탑을 쌓아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게 한다. 세 번째, 생각 알아내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보다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린다. 감정은 생리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일 때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떠올려 보게 해서 감정과 생각을 연결하도록 도와준다.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다룰 때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직접 다룰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치료사 역할을 하여
아이가 치료실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307페이지 말 수정하기입니다. 말 수정하기 전략으로는 거북이 말하기, 버스 말하기, 비행기 말하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속도 줄이기, 거북이 말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천천히 말하고 말 사이에 적절한 쉼을 두고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도 선천적으로 말을 빨리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경향은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을 더듬는 아이들이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들보다 항상 더 빨리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언어 수준이나 말 운동 능력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말 속도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거북이 말하기 방법을 소개한다. 308페이지 거북이 말하기는 아이의 말 속도를 늦추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메이어와 우드포드가 쓴 유아를 위한 유창성 개발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으로 인지 기반 유창성 훈련법이다. 첫째, 만일 아이가 빠름과 느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양한 장난감과 놀이를 통해 속도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둘째, 아이가 개념과 명칭을 이해하고 나면 거북이와 경주마 캐릭터를 소개한다. 셋째, 경주마의 빨리 말하기와 거북이의 천천히 말하기를 보여준 후 경주마와 거북이 중 하나인 척 말하면서 아이에게 경주마인지 거북이인지 알아맞혀 보게 한다. 넷째, 아이가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 잘 알아맞히면 우리는 부모를 이 놀이에 끌어들여 부모가 말을 빠르거나 느리게 하고 아이가 경주마가 한 말인지 거북이가 한 말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다섯 번째, 이어서 역할을 바꿔보는데 아이가 거북이나 경주마 흉내를 내면서 언어 재활사가 이를 마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속도의 말하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두 가지 다른 속도를 구별해서 직접 말할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 아이가 일단 빠름과 느림 사이의 대조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느린 속도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들이 말 속도를 줄이면 말더듬 역시 줄어들고 언어가 복잡해지더라도 천천히 말하는 것이 말더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번 장은 아동 전략입니다. 아동 자신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오늘 Q&A는 조금 특별하게 해보려고요. 제가 요전에 네. 워크숍을 갔는데 그중 한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고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나, 근원적 에너지 파동으로서의 나 등 그런 소제목들이 자칫하면 참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계속 퀴즈를 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웃으면서 수업이 이루어져서 참 재밌었어요. 저요 막 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이 시간 해보려고요. 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어느 문항이 더 맞을까요? A. 페일린 PCI 목표는 아이가 더듬든 안 더듬든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B. 말더듬이 전혀 없이 유창하게 말을 할 때까지 교정하는 것이다. 정답은 A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A. 부모 요인은 아이의 직접 치료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 B. 부모 요인은 직접 치료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B.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네. A. 우리는 말더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한다. B. 말더듬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말고 좋은 말, 나쁜 말로 구별해준다. 정답은 A입니다.
선생님들 다 맞춰보셨을까요? 제 9회 다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